직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단순한 상급자가 아니라 그 직장의 대표거나 사장, 임원이면 어떻게 될까요?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제도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이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직장 내 괴롭힘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정태우 변호사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대표가 저를 괴롭혀요. 사장이 저를 괴롭혀요. 그러면 이거 신고해봐야 뭐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시죠. 맞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이 조그만한 회사들이 좀 많기 때문에 대표나 사장이 괴롭힘 가해자로 지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직장 내 괴롭힘 제도상 직장 내 괴롭힘을 신고하면은 먼저 회사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그 회사의 대표나 사장이라면 문제가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조사를 하는 사람과 조사를 받는 사람이 결국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지침 개정이 알려졌습니다. 핵심은 사업주나 사업 경영 담당자가 가해자로 지목됐을 경우에 근로감독관이 선제적으로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사건의 유형이 명확해졌다는 겁니다.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좀 불명확하게 조사하거나 아니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의 직접 조사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 괴롭힘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조사가 제대로 됐는지도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할 때 이렇게 정리해야 됩니다. 첫째로 가해자의 지위를 명확하게 표기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회사의 대표인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지, 회사의 인사권을 가진 사람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해서 써야 합니다. 단순히 직장 상사가 저를 괴롭혔습니다 아니라 대표가 저를 괴롭혔다든지 회사를 실질적으로 좌지우지하는 사람이 저를 괴롭혔다든지 회사의 어떤 인사권이나 조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게 좋죠. 둘째는 왜 회사의 조사가 객관적이지 않은지를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할 때 진술할 기회를 충분히 주지 않았다든지 카톡이나 녹음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든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조사에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든지 조사 결과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든지 이런 사정이 있다면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앞으로 노동청 단계에서 이러한 사정들이 매우 중요하게 반영될 수 있습니다. 셋째, 회사의 어떤 조사 결과가 불만족스러워서 직장 내 괴롭힘을 노동청에 신고할 때는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자체와 조사의 문제를 명백히 구분해서 작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괴롭힘을 당했습니다 라고만 정리합니다. 그런데 사건을 더 강하게 만들려면 어떠한 괴롭힘이 있었는지, 그리고 누가 괴롭힘 행위를 했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회사에서 어떠한 영향력, 어떠한 지위를 가지는지, 그리고 회사가 신고 후 조사를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 그리고 신고 과정에서 어떠한 문제가 있었는지를 명백하게 구분해서 기재하는 것이 나중에 사건을 노동청으로 가지고 갔을 때 사건을 조금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너무 억울해서 대표를 찾아가서 직접 따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는 조금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상대방이 언제든지 말을 바꿀 수도 있고 또 피해자가 오히려 와서 소리치고 해서 업무 분위기가 악화됐다라거나 허위신고를 했다라고 역공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가한 사람이 대표거나 회사에서 상당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대표, 사장, 임원, 인사권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직장 내 괴롭힘 사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조사의 객관성, 공정성 그 자체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처리 지침 개정 흐름에 따라서 앞으로 이런 사건은 노동청의 직접 조사를 염두에 두고 대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괴롭힘 자체의 요소가 되는 말이나 증거, 일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조사 과정에 있어서의 문제, 누가 조사를 했는지 진술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이 됐는지 그리고 조직에 어떤 문제가 없었는지 이러한 부분까지 대비를 해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우리나라의 모든 직장이 행복하고 일할 맛 나는 일터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